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이분은 재혼을 고려 중이신데 두 분 여성과 만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성격이 천차만별인 두 분 중 누구와의 재혼이 좋을지 저에게 의견을 구하셨죠. 저는 웃으며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결혼은 그렇게 힘든 것, 재미삼아 두 분과 모두 살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요. 물론 농담이었지만 솔직히 말해 대부분의 재혼이 유지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중 한 분은 이혼 후 홀로 지내시다가 병원 방문이 외로워져 재혼을 생각하시게 되었다고 해요. 검사도 수술도 모두 혼자서 해야 했으니 그 마음이 어떨지 짐작이 가죠. 회복 후에는 유기농 식사를 정성껏 챙겨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며 급히 결혼 상대를 찾고 계세요. 이분의 나이가 80세에 이르러 50대 이하의 여성을 찾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젊은 배우자가 있어야 나중에 내가 아프거나 할 때 병수발도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이것은 제게는 너무한 생각으로 들렸어요. 사랑보다는 필요에 의해 결혼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종종 보이는 태도죠. 재혼을 고려하는 분들이라면 진정한 동반자가 아니라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편이 낫다고 조언하고 싶어요. 우리는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종종 새로운 인연을 맺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혼자인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관계의 가치를 잊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진정한 소통과 이해 없는 관계는 결국 그 끝이 좋지 않을 거라는 점 잊지 마세요. 세상을 헤쳐나가는 데는 다양한 경로가 있으며 각자의 길을 걷는 것이 진정한 해답입니다. 재혼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 마음의 평화와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한 명상의 시간을 제안합니다. 이 인생의 파트너와 다시 시작하는 것은 새로운 인연을 맺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근본적인 자기 이해와 상호 존중이 필수적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진정한 자기 자신을 알 때 비로소 다른 이와의 관계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결합하는 것은 단순히 외로움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깊은 연결을 이루려는 시도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재혼을 고려할 때는 이전의 갈등을 반성하고 새로운 시작에 임하는 자세를 청렴하게 가져야 합니다. 마음이 우리를 이끌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혼 후의 재결합은 더 깊은 자기 이해와 성찰을 통해 준비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진정한 필요와 상대의 필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재혼이 새로운 유행처럼 보이기도 하죠. 많은 분들이 한 번, 두 번 결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율도 만만치 않게 높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랑 때문에 결혼하고 참을성 부족으로 이혼하며 기억력 상실로 다시
재혼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 웃기지만 이 말이 전혀 틀린 것만은 아닐 거예요. 재혼하면서도 이번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변화된 것 없이 같은 이유로 다시 헤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뜨거웠던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서 식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재혼에 대해 좀 더 편안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재혼은 마치 두 번째 시즌의 드라마처럼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지만 안타깝게도 종종 이전 시즌의 반복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통계에 따르면 결혼한 부부 중 40%는 10년 이내에 이혼하지만 재혼 부부는 무려 70% 이상이 다시 이혼한다고 해요. 즉, 내 친구 셋 중 2명은 다시 싱글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혼과 재혼 사이에는 끊임없는 갈등의 물결이 있어요. 특히 재혼 가정은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게 되죠. 자녀 문제, 전 배우자와의 관계, 경제적 부담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쌓여갑니다. 두 번째 결혼이라 하더라도 백년해로는 여전히 도전적인 목표인 셈이죠. 결혼과 재혼, 이 두 경험 사이에서 과연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 다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더 나은 관계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은 그 과정에서 조금 웃음을 곁들이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죠. 외로움, 참으로 까다로운 이유로 재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죠. 통계에 따르면 이렇게 시작된 재혼의 90% 이상이 다시 이혼으로 끝나버린다고 해요. 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물으면 대부분 성격 차이라고 대답하는데요. 이건 마치 커피와 차를 좋아하는 차이처럼 단순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꽤 복잡한 문제랍니다.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은 사실 서로 다른 가치관이나 성격을 조화롭게 맞추지 못했기 때문인데 문제는 대부분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흐른 후 새로운 사랑을 만나 재혼을 하더라도 이전과 똑같은 이유로 결국은 다시 이혼의 길을 걷게 되죠.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를 위해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의 온도가 식고 결국은 각자의 진짜 성격이 드러나게 마련이죠. 그리고는 놀랍게도 또 다시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이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들리지만 이는 현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결국 사랑도 인생도 재혼도 모두가 조화를 이루며 발전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죠. 가볍게 웃어넘길 수 있는 사이 좋은 드라마처럼 말이에요. 각자의 자녀와 새로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조화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더욱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관계에서 균형을 찾는 것은 내면의 평화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재혼하는 것이
누군가를 보살피거나 보살핌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호 존중과 이해에서 비롯되며 물질적인 것에 앞서 마음의 연결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재혼을 결심하기 전에 두 사람이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깊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연속된 학습의 과정이며 각 인연은 우리에게 새로운 교훈을 제공합니다. 재혼이라는 결정에 임할 때는 이전의 경험에서 배운 교훈을 살려 더욱 성숙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결정에는 인과응보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나중에 우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각 결정을 신중하게 하고 모든 관계에서 진실과 정직을 바탕으로 행동하세요.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이분은 재혼을 고려 중이신데 두 분 여성과 만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성격이 천차만별인 두 분 중 누구와의 재혼이 좋을지 저에게 의견을 구하셨죠. 저는 웃으며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결혼은 그렇게 힘든 것, 재미삼아 두 분과 모두 살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요. 물론 농담이었지만 솔직히 말해 대부분의 재혼이 유지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중 한 분은 이혼 후 홀로 지내시다가 병원 방문이 외로워져 재혼을 생각하시게 되었다고 해요. 검사도 수술도 모두 혼자서 해야 했으니 그 마음이 어떨지 짐작이 가죠. 회복 후에는 유기농 식사를 정성껏 챙겨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며 급히 결혼 상대를 찾고 계세요. 이분의 나이가 80세에 이르러 50대 이하의 여성을 찾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젊은 배우자가 있어야 나중에 내가 아프거나 할 때 병수발도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이것은 제게는 너무한 생각으로 들렸어요. 사랑보다는 필요에 의해 결혼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종종 보이는 태도죠. 재혼을 고려하는 분들이라면 진정한 동반자가 아니라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편이 낫다고 조언하고 싶어요. 우리는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종종 새로운 인연을 맺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혼자인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관계의 가치를 잊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진정한 소통과 이해 없는 관계는 결국 그 끝이 좋지 않을 거라는 점 잊지 마세요. 세상을 헤쳐나가는 데는 다양한 경로가 있으며 각자의 길을 걷는 것이 진정한 해답입니다. 재혼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 마음의 평화와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한 명상의 시간을 제안합니다. 이 인생의 파트너와 다시 시작하는 것은 새로운 인연을 맺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근본적인 자기 이해와 상호 존중이 필수적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진정한 자기 자신을 알 때 비로소 다른 이와의 관계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결합하는 것은 단순히 외로움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깊은 연결을 이루려는 시도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재혼을 고려할 때는 이전의 갈등을 반성하고 새로운 시작에 임하는 자세를 청렴하게 가져야 합니다. 마음이 우리를 이끌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혼 후의 재결합은 더 깊은 자기 이해와 성찰을 통해 준비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진정한 필요와 상대의 필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재혼이 새로운 유행처럼 보이기도 하죠. 많은 분들이 한 번, 두 번 결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율도 만만치 않게 높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랑 때문에 결혼하고 참을성 부족으로 이혼하며 기억력 상실로 다시 재혼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 웃기지만 이 말이 전혀 틀린 것만은 아닐 거예요. 재혼하면서도 이번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변화된 것 없이 같은 이유로 다시 헤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뜨거웠던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서 식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재혼에 대해 좀 더 편안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재혼은 마치 두 번째 시즌의 드라마처럼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지만 안타깝게도 종종 이전 시즌의 반복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통계에 따르면 결혼한 부부 중 40%는 10년 이내에 이혼하지만 재혼 부부는 무려 70% 이상이 다시 이혼한다고 해요. 즉, 내 친구 셋 중 2명은 다시 싱글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혼과 재혼 사이에는 끊임없는 갈등의 물결이 있어요. 특히 재혼 가정은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게 되죠. 자녀 문제, 전 배우자와의 관계, 경제적 부담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쌓여갑니다. 두 번째 결혼이라 하더라도 백년해로는 여전히 도전적인 목표인 셈이죠. 결혼과 재혼, 이 두 경험 사이에서 과연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 다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더 나은 관계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은 그 과정에서 조금 웃음을 곁들이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죠. 외로움, 참으로 까다로운 이유로 재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죠. 통계에 따르면 이렇게 시작된 재혼의 90% 이상이 다시 이혼으로 끝나버린다고 해요. 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물으면 대부분 성격 차이라고 대답하는데요. 이건 마치 커피와 차를 좋아하는 차이처럼 단순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꽤 복잡한 문제랍니다.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은 사실 서로 다른 가치관이나 성격을 조화롭게 맞추지 못했기 때문인데 문제는 대부분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흐른 후 새로운 사랑을 만나 재혼을 하더라도 이전과 똑같은 이유로 결국은 다시 이혼의 길을 걷게 되죠.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를 위해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의 온도가 식고 결국은 각자의 진짜 성격이 드러나게 마련이죠. 그리고는 놀랍게도 또 다시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이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들리지만 이는 현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결국 사랑도 인생도 재혼도 모두가 조화를 이루며 발전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죠. 가볍게 웃어 넘길 수 있는 사이 좋은 드라마처럼 말이에요. 각자의 자녀와 새로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조화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더욱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관계에서 균형을 찾는 것은 내면의 평화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재혼하는 것이 누군가를 보살피거나 보살핌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호 존중과 이해에서 비롯되며 물질적인 것에 앞서 마음의 연결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재혼을 결심하기 전에 두 사람이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깊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연속된 학습의 과정이며 각 인연은 우리에게 새로운 교훈을 제공합니다. 재혼이라는 결정에 임할 때는 이전의 경험에서 배운 교훈을 살려 더욱 성숙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결정에는 인과응보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나중에 우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각 결정을 신중하게 하고 모든 관계에서 진실과 정직을 바탕으로 행동하세요.